전국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예매도 되지 않은 영화 관람권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9천여 명의 상인에게서 챙긴 돈만 140억 원에 이릅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시군 농산물 유통회사인 고창 황토배기 유통이 적자 행진 끝에 자본금마저 바닥나 수십억을 출자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가 어느덧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권도원 유치 앞장서고 지원을 해온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은품으로 영화 관람권을 주지만 막상 사용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의 영세상인 9천여 명에게 무료 영화 관람권 140억 원어치를 팔고 사용할 수 없게 방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접속자 수가 많아 예매할 수 없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해 잠시 후 예매해야 한다. 영화 예약 사이트에서 무료 관람권으로 예매를 시도하자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니 한 업체가 사이트를 조작해 예매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영화 관람권 판매 대행업체 대표 52살 이모 씨 등 3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가게나 음식점 등 9,300여 곳에 무료 영화 관람권을 판매했습니다. 한 장에 3,000원씩 730만 장을 팔아 가로챈 금액은 1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에게 홍보에 도움이 된다며 계약을 맺고 영화 무료 예매권 수백 장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홍보는커녕 이미지에 타격만 입었습니다. 그나마 전화하신 분들은 되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전화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요구하고 이제 그냥 버렸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이미지는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영화 관람권 판매 대행업체는 특정한 시간에만 예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조작하거나 예매한 영화가 취소됐다며 거짓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짜 티켓이다 보니 예매가 안 돼도 항의하는 고객들이 드물어 뒤늦게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고객들이 영화 예매를 진행하다가 이게 취소가 되면 어차피 이게 공짜 쿠폰이다 보니까 쉽게 포기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커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영화 예매권을 구매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있지도 않은 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폭력 조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수억 원의 돈은 폭력 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든 폭력 조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유령 법인은 40곳이나 됩니다. 개설한 통장도 200개가 넘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하나에 200만 원씩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팔아넘겼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돈을 받는 데 사용되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는 사이버머니를 황충전하는 계좌 또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2년간 대포 통장을 팔아 챙긴 돈은 4억 원. 이 돈은 폭력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변변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대의 선후배와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유령 법인을 만드는데 의심을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 거기서 돈을 준다고 했어. 보통 한 3,4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41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하고 대포 통장이 다른 범죄에도 사용되는지 캐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 최초의 시군 농산물 유통회사인 고창 황토배기 유통이 수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본금마저 바닥을 드러내 수십억 원을 출자한 지역 주민 3천여 명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 황토배기 유통은 지난 2008년 고창군과 4개 농협,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지역 주민 3,200여 명이 출자해 설립했습니다. 주민 출자금 23억 원을 포함해 자본금만 7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립 첫 해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다음 해에는 100억 원을 달성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리 부실과 방만 경영으로 수년째 적자 행진을 벌여왔습니다. 한번 투자해 놓은 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했죠. 뭐 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받아본 일도 없고. 지난해에는 45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각종 비용을 빼면 9,700만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자본금도 2억 5천여만 원이 남았지만 각종 채권 정리에 3억 5천만 원이 필요해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딴 적자에 투자자들의 반대로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대폭 줄이고 지금 비상 경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군에서 새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 새 대표가 선임됐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안심하고 저희 황토배기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또 판로를 저희들이 100% 해드리겠다는 우리 주주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시군 농산물 유통회사로 큰 기대 속에 출발한 업체가 주민 피해만 남긴 채 10년 만에 파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 누구보다 감회가 깊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태권도원 유치에 앞장섰던 정세균 국회의장입니다. 정 의장은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태권도원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집행위원회 이종석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선수단 참가 규모 등 대회 준비 상황을 물은 뒤 이제서야 비로소 태권도원의 유치가 실감난다고 밝혔습니다. 수천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촌의 태권도인들에게 우리 무주 태권도원을 잘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권도원 유치에 앞장섰던 정세균 의장은 지난해에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상징지구의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 의장은 당초 기획 단계에 비해서 태권도원의 규모와 의미가 퇴색해서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의 진흥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의 성지로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을 추진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문 소식에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스포츠나 문화 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다음 달 24일 대회 개막식에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과 함께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 여부가 무주와 또 태권도원이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바다의 날에 군산 신시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청와대에 바다의 날 참석을 요청한 결과 대통령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스마금 사업을 비롯한 전복 현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만 다음 달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대통령의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석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가운데 추정 가격이 3,400억 원인 309의 전북업체 참여율은 5%, 1,700억 원인 409의 전북업체 참여율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의 기술점수 입찰 결과 309는 대림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해 전북업체 비율이 5%, 409는 SK 컨소시엄이 1위로 나타나 전북업체 비율이 10%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개발청의 기술점수와 조달청의 가격 금액을 합산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가 대부분 일감을 맡아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로 늘려달라고 건의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선호도가 치솟으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부터 시군을 돌며 공약 이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은 조직을 정비한 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81.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3.3%까지 오른 반면 자유한국당 12.4%, 국민의당 7.7%, 바른정당 6.8%, 정의당은 6.6%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에 신바람이 난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군산시를 시작으로 14개 시군을 돌며 지역별 공약 이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서 수렴된 현안을 국가정책자문위원회에 건의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님께 직접 또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군산 조선소 문제를 비롯한 공약 문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국민의당은 당의 조직 정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전북을 조용히 다녀간 뒤 당의 정비를 부탁했다며 차분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향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각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 강화를 한 후에 지방선거 대비를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도 이번 대선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공약 이행률과 야당의 체계적인 조직 정비가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 중북천에 폐수관이 터지면서 리사이클링 타운에 폐수가 유출돼 전주시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오전 10시쯤 폐수가 유출돼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파손된 곳을 복구하고 폐수 채취와 수질 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와 리사이클링 타운의 폐수가 만나 폐수관이 견디지 못하면서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의 예선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 내일 무료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무료 순환버스는 내일 오후 4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코카콜라 공장, 월드컵 경기장을 오가게 됩니다. 전주시는 평일에 경기가 열린 오는 31일과 다음 달 8일에도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제37대 전북대 총동창회 이용규 회장 취임식이 오늘 3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박물관 앞 잔디밭에서 열렸습니다.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이용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북대는 전주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학이라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공식 발족한 가운데 전주 덕진 출신의 김성주 전 의원이 국정자문위 전문위원 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최장 70일 동안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국정자문위는
34명의 자문위원과 이들을 보좌할 50여 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김성주 전 의원은 전문위원 단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김 단장은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현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 전북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A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A 후보를 지지하면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익산시 마동에 있는 한 국제결혼상담소에서 56살 임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상담소 소장 53살 신모 씨가 다쳤습니다. 임 씨는 상담소 소장 신 씨와 자신의 부인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신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 씨의 목과 이마 등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미 8군 전투비행단 통신대대 소속 군무원 31살 제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이 씨는 지난 20일 0시 10분쯤 군산시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드 차량을 몰다가 옆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 씨는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받게 됩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26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비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